그렇게 어려운 걸 제가 알까요? 제가 알면 이런 걸 안 하고 땅을 샀죠. 땅이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도 안 사고 땅도 안 샀는데. 뭐 일종의 이제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서가 아니고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도구라고 본다면은요, 온라인과 달리 이제 오프라인 공간의 마케팅 플랫폼이 가지는 매력,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랜드라는 건 물리적인 피처가 아니잖아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세물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느껴야지 완성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아도 오히려 더 압축된 시간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아무리 한 브랜드의 사이트가 재밌다고 해도 과연 몇 분이나 머무를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소수의 고객에게 제대로 된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공간들이 유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일종의 유동화가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도 더 지속될 거고, 거기에 이제 강한 브랜드라든지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들이 더 이제 대체될 건데, 이런 오프라인 공간의 트렌드와 좀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제가 알까요? 제가 알면 이런 걸 안 하고 땅을 샀죠. 땅이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도 안 사고 땅도 안 샀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항상 심플하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고 봐요. 근 10여 년간 부동산 쪽엔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끊임없이 건물들은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그거 대비 신규 창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심각한 게 대형 빌딩들. 비즈니스의 방식 자체가 시스템화되고 다 언택트화되면서 쪼개지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클래식한 형태의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매우 이제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대기업들이 없으니까 인력 지배형 사업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짓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컨텐츠를 가진 사람한테 졸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서 사실 3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해 안 해주셨거든요. 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한마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데 컨텐츠 중심인 사람들은 반대의 논리에선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땅값을 올리는 건 컨텐츠인데, 그럼 나중에 건물주가 땅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프로핏 쉐어를 하니? 라는 질문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설적인 관계를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오프라인의 목적성 자체가 더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기능은 온라인으로 너무 편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온라인에서 주지 못하는 무언가는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투자 대비 높은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결합할지는 그 어떤 장르와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HMR을 새로 런칭을 해. 그걸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비용과 오프라인에서 샵을 만들어서 파는 비용, 누가 투자 대비 효용이 더 클까요? 계산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트렌드가 이제 뭐 로컬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는 시대이긴 한데, 네. 결국은 뭐 상품으로 보면 이제 매스 상품에 대한 한계점, 그다음에 로컬이 가진 장점, 뭐 로컬만의 컨텐츠, 아이덴티티, 철학, 이런 것들을 또 세련되게 풀어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몰이나 이제 백화점 뭐 이런 거에 대비 뭐 골목이나 로컬이 가지는 또 장점들에 대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도 대형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뭐 명동 같은 데보다는 이런 성수동이라든지 조금 더 개성 있는 소호샵들이 몰려 있는 곳들에 좀 더 다시 인기를 끄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로컬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가 제일 커요. 저희는 항상 떠나고 싶고 1년에 몇 번은 떠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동네라도 떠나야죠. 그러니까 대형 몰보다 골목이 훨씬 더 즐거워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감동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을수록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몰이라는 형태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거리라는 형태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낡은 전봇대 하나에서도 갑자기 너무 이쁘다 사진 찍을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몰은 사진 찍을 거리가 물건 외에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끊임없이 그날의 일상을 기억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원하고, 그게 물건을 사서 완성이 되던, 사진 하나를 찍어서 완성이 되던 경험들의 합을 통해서 그날 하루가 충족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주기에는 로컬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죠. 최근에 이제 오픈한 그 여의도의 이제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백화점에서 썼던 공식들이나 그런 것들 과감히 다 깨부수고 또 엄청나게 투자해서 또 이제 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로컬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대형화되고 또 집중화되는 동시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은 이제 오픈 초라, 특히나 여의도의 저주를 생각하면 너무 초라,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푸시와 풀인 것 같아요. 더 현대 서울은 놀러 갈 수 있는 백화점이에요. 사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백화점은 사세요라는 말밖에 안 해요.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현대는 그게 돼요. 그 스케일이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스타필드가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들의 컨텐츠는 너무 딱딱했고, 이들은 훨씬 더 소프트한 컨텐츠도 있고, 사실 강남이라던가 성수에서 핫한 브랜드들 많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브랜드를 많이 그렇죠. 들어갔죠. 강북에는 정말 더더욱 없는 브랜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고 싶은 백화점으로서의 포지셔닝은 전 분명히 성공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사러 가기 위한 백화점은 저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지속화되지 않을까. 현대도 이미 탄력 받으셨고. 사실 카페가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적인 총합체로서 한국에서 가지는 위상을 봤을 때 카페를 헌팅하듯이 다니는 분도 계시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지금 카페 뭐 창업하거나 새로 만드시거나 뭐 찾아낸 사람들한테 뭐 대표님 취향에서의 좋은 공간 아니면 좋은 커피 맛은 어떤 커피고 좀 어떤 컨셉이 있는 카페가 대표님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이제 저한테 카페를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커피를 본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 매장의 중심에 커피 맛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커피가 맛있어서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업계에선 거의 S급이에요. 네, 정말 서울의 카페가 3만 개 가까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 거기 커피 맛있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 기껏해야 20-3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커피 맛으로 승부하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산으로 가셔서 아직 한참 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과연 언제 가니? 저는 사실 한국의 코로나 블루의 정점은 카페를 못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눈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괴로워서. 안놈이 노이로지 다들 정서불안해. 나가면 빡 밥 먹고 나면 나 어떡해 이런 느낌으로. 정말 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한국에 카페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뭘 줄래가 이제 진짜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본인 오너의 성향과 맞아야 돼요. 화려한 인테리어도 많은 걸 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로 드는데, 저는 토요일 아침에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에는 가고 싶은 카페가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헬카페. 거길 왜 가냐 하면 그 앞에 이렇게 내리막길에 통창으로 보이는 비 오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면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비 올 때 자주 나오는 음악이 지브리예요. 그러면 또 보강동이 스피커가 좋잖아요. 그냥 그거 혼자 이렇게 마시면서 듣고 있으면 그냥 그 기분이 좋아요. 저는 카페 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씬만, 너무 아름다운 씬이 하나가 있어도 저희는 얼마든지 가서 즐겨줄 수 있어요. 제주도의 어떤 카페는 폴라로이드 사진기 하나로 떴고, 어떤 카페는 창문에 뷰 하나로 뜨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데.
어떤 분은 스케일로 승부하시기도 하죠. 가장 행복한 한 개의 순간만 제공해도 저는 그 카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약간 매장 둘러보실까요? 둘러보면서 약간 브랜드나 뭐 컨셉이나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